이번에는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을 가정의학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이렇게 질환별로 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드릴게요. 요 앞에 보시면 간장, 고추장, 소금 이게 이제 염분으로 대표되는 아우짜. 식품들인데 네. 이 식품들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세 분 교수님 OX판 들어주십시오. 짠. 자, 박혜동 교수님은 X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세 분 모두 X. 네, 잘못 도움이 안 드셨군요, 된다. 교수님. 김세진 교수님 잠깐 바꾸셨는데 박 교수님 한번 답변 주시죠. 뭐 특별한 원인이 생긴 잠시 지나가는 부종이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원인으로 인한 그런 부종 모두에서 염분 섭취를 줄여주게 되면은 부종에 도움이 되고요. 염분을 많이 드시게 되면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염분 자체가 수분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여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배설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또 제가 이번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콩팥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어느 경우냐면은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있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 대한 자료화면을 제가 좀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요, 콩팥 안에 필터인 사구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구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혈액이 굉장히 찐덕찐덕해지면은 저 안에 사구체 안에 혈관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붙어서 그 자리에서 산화를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구체, 필터인 사구체가 망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짜게 드시는 음식이요. 우리 많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맛있는 맞아. 음식 중에서 밥도둑이라고 하는 밥도둑.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또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없으신 분이나 좀 덜 짜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부종에 있어서 짠 음식은 어느 모로 보나 좋지 않다는 거 세 분 모두 X 들으셨고요. 건강 도둑이에요. 건강 도둑.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고기, 달걀, 오징어 이런 단백질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부종에 좋을지 나쁠지 세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짠. 두 분은 O 드셨고 신장내과 김 교수님만 가운데, 그러니까 세모를 세모. 표시하신 거예요. 콩팥에는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어떤가요? 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종은 단백질 보충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이 콩팥에 과여가를 일으켜서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단백질 대사물들이 콩팥에 배설이 못 돼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요독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단백질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금방 제안을 주셨는데 그럼 콩팥이 나쁜 분은 고기를 뭐 조금은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먹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먹지 말란 말인가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너무 제한을 많이 하셔가지고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권장하는 것은 하루에 체중당 한 0.8에서 한 1g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예상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한 예를 들자면 탁구공 크기 한 소고기 정도 혹은 생선 한 토막 혹은 계란 하나 정도가 단백질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드신다면 하루에 반찬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고기 반찬을 같이 하셔서 꾸준히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처럼 막 이렇게 드실 게 아니라 조금씩 끼니마다 나눠서 먹어야겠는데 사실 근데 고기는요 기름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을 것 같아서 심장 쪽이나 혈관에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사실 뭐 어느 고기를 어떤 부위를 얼마나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진 않지만 사실 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슨 이런 삼겹살이라든지 예. 또는 내장 고기 같은 거, 곱창이라든지 대창 같이 이런 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 오히려 고기보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는 무슨 과자라든지 또는 케이크라든지 이런 탄수화물들 같은 것들에 의외로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기를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시금치, 바나나, 토마토, 그다음에 늙은 호박, 잡곡 이건 얼핏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세 분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네. 오. 잠깐만.
갈렸어요. 뭐야? 일단 박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세모예요, 세모, 네. 세모. 사실 뭐 대부분의 분한테는 O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O가 되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항상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우리한테 권유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 들어있고 황산화 비타민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무기질,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 게다가 또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올리는 혈당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다 느려지면서 이 장 운동도 느려져서 변비도 잘 생기거든요. 이럴 때 변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우리 윤 교수님은 동그라미 들어주셨죠? 예, 저는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뭐 보여주신 그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바나나 같은 이런 시금치 굉장히 몸에 좋은 거고 대표적으로 칼륨이 높은 음식들을 지금 칼륨.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칼륨이 이제 콩팥에서 염분을 배출시키는 걸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네. 칼륨을 잘 많이 드시면은 혈압도 내리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에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쪽에서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아까 이제 심부전이 발생해서 붓는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를 사용하거든요. 루프 이뇨제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뇨제를 쓰게 되는데 이 이뇨제는 염분만 배출시키는 게 아니고 칼륨까지 같이 배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칼륨이 심각하게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칼륨이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라든지 신경 작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심부전 환자이면서 루프 이뇨제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전제는 네. 칼륨이 배설되는 유일한 루트는 우리 몸에서 칼륨이 배설될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콩팥이기 때문에 예. 네. 콩팥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그 콩팥을 담당하시는 김 교수님께서는 세모 들어주셨어요. 두 분이 네. 갈렸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칼륨에 대해서는 사실 콩팥 기능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콩팥 기능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사고 체력가 60점 이상,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트륨 배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도 낮춰주고 해서 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콩팥 점수가 30점 이하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륨으로 인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는 네. 칼륨이 오히려 더 축적이 돼서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뭐 부정맥이라든지 네. 또 갑자기 급사라든지 이런 부정맥 관련된 이벤트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서는 이런 그 칼륨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정말 방송에 잘 참여한 게요. 사실은 기존에 뭐 바나나, 토마토, 호박이 나쁘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단 좋은데 콩팥이 나쁜 분 경우에는 좀 조심해라.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또 칼륨이 많은 또 음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륨은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있어서요. 그래요? 피해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줄여서 먹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과일 같은 경우는 바나나나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적게 들어있는 과일은 사과,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조금 줄여서 드셔야 되는 거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색깔이 진한 채소들, 껍질 부분에 있는 채소 그 부분에는 좀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안에 흰색 채소들 있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칼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좋은 채소, 시금치 같은 걸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시금치를 갖다 조리하기 전에 물에 2시간 정도 담아 두셔서 그럼 칼륨이 좀 녹아져 나오거든요. 삶아서 드시게 되면은 칼륨량을 많이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중에서는 사실은 뭐 곡차를 만들거나 잎차를 만들면은 다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팝콘 먹으면서 먹게 되면 사이다를 좀 가끔은 먹어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곡류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도정을 안 하는 곡류나 잡곡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 신장 기능이 한 3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콩팥으로 배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백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갈릴 수도 있다는 네.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교수님께서 모두 만장일치로 막 부종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 이제 짠 거, 염분이 들어간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염식 식단 조리하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트륨은 낮추고 맛은 살리는 저염식 요리 소개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만능 저염 간장. 저염 간장은 1리터를 기준으로 일반 간장보다 소금이 약 50g 정도 적고요. 물이 아닌 채소를 활용해 짠맛은 줄이고 영양 성분은 더해진 만능 간장입니다. 물과 함께 잘 우러난 채소는 체에 걸러주고요.
채소는 식힌 후 간장과 섞어줍니다. 채소 끓인 물을 사용하시면 간장을 끓이지 않기 때문에 염도는 낮아지고 감칠맛은 살린 저염식 간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 확 줄인 만능 저염 간장 완성! 다음 저염 간장을 활용한 흑미 다시마 김밥.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오이와 당근은 얇게 채 썰어준 뒤 중불에 볶아줍니다. 달걀은 잘 풀어준 뒤 부쳐주는데요. 달걀 속 단백질과 칼륨 성분은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시마는 나트륨을 배출해 혈액순환과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요. 다시마뿐만 아니라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셔도 나트륨 배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면 나트륨 함량을 최대 69%까지 줄이고 고혈압, 골다공증 등 위험률도 낮춰줍니다. 김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흑미밥을 얇게 펼쳐주시고요. 다시마, 당근, 오이, 달걀을 올린 뒤 이것을 돌돌 말아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흑미 다시마 김밥 완성! 다음, 만들기는 쉽고 영양은 풍부한 가지 샐러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가지,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가지는 간을 하지 않고 수분으로만 쪄줍니다. 가지는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게 칼슘 함량과 항산화 성분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는데요. 식초는 짠맛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 가지, 방울토마토를 차례로 얹은 뒤 상큼한 드레싱을 그 위에 뿌려주면 영양 만점 가지 샐러드 만들기도 끝! 나트륨은 적고 영양소는 풍부한 요리로 건강 지키세요. 네, 부종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염 꼭 실천해 보시고요.